런던에서 15년간 귀빈 경호를 맡아온 베테랑 보안 요원 마크.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카페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수백만 원짜리 노트북들, 그런데 주인은커녕 지키는 사람조차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마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함정 수사거나 아니면 한국인들이 미친 게 틀림없다. 그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폭로하겠다며 직접 노트북과 지갑을 두고 카페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돌아온 그가 목격한 광경은 그의 15년 보안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카페에서는 어떤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시민의식에 차가운 보안 요원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 진짜 이유. 그 소름 돋는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영국 런던의 명문 보안업체에서 15년간 현장 요원으로 근무해온 마크. 그는 유럽 전역의 귀빈 경호와 국가급 범죄 예방 시스템을 설계해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런던의 밤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소매치기가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갑을 털어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마크에게 안전이란 오직 철저한 경계와 무장한 요원이 있을 때만 성립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의 한 대기업 보안 컨설팅을 위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은 보안 불감증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카페 테라스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버젓이 두고 화장실에 가는 모습, 길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 뒤에 실린 수많은 택배 상자들. 마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미친 건가? 런던이었다면 5초 만에 사라졌을 텐데. 마크는 한국의 이런 평화로움이 그저 운이 좋아서 유지되는 착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이 가짜 안전의 실체를 밝혀내어 보고서에 쓰겠다고 다짐하며 서울 한복판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크는 일부러 자신의 최신형 맥북과 현금이 가득 든 지갑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누가 먼저 저 지갑에 손을 댈까? 아니면 저 노트북을 들고 튈까? 마크는 시계의 타이머를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할 일을 할 뿐 마크의 물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 테이블의 여학생은 마크가 자리를 비운 척하자 혹시라도 물건이 떨어질까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까지 했습니다. 마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긴 도대체 어떤 마법이 걸려 있는 거지? CCTV가 모든 곳을 감시하는 건가? 아니면 한국인들은 모두 성인 군자인가? 마크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더 극단적인 실험을 해보기로 말이죠. 그는 노트북을 켜둔 채 지갑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예 카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짓을 하면 100% 범죄의 표적이 된다. 이건 함정 수사나 다름없어. 돌아왔을 때 저 테이블은 비어있을 테고 나는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고서에 적으면 돼. 마크는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가져갔을 거야. CCTV가 있다고 해도 사각지대는 반드시 존재하니까. 하지만 그가 30분 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마크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물건들은 단일의 오차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카페 직원은 마크가 돌아오자 손님 주문하신 음료가 식었는데 다시 데워드릴까요? 라며 친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마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했지만 로그 기록은 깨끗했습니다. 지갑 속의 현금 역시 단 $1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마크의 노트북이 잠시 주인 없이 방치되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당연한 국룰이었던 것입니다. 마크는 호텔로 돌아가는 내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야. 이건 이 민족만이 가진 기적 같은 시민의식이야. 마크는 자신의 보고서 첫 줄을 이렇게 고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러 왔으나
나는 이곳에서 시스템보다 강력한 사람들의 양심을 보았다. 이곳은 보안 요원이 필요 없는 유일한 땅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크는 그날 밤 서울에 잠들지 않는 밤거리를 걸으며 또 다른 거대한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카페에서의 실험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진 마크는 호텔 방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안 전문가로서 수십 년간 지켜온 자신의 신념, 즉 사람은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물건을 훔친다는 대전제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낮에는 눈이 많아서 그렇다 치자. 하지만 어둠이 깔리고 감시의 눈길이 줄어드는 밤은 어떨까? 그는 런던의 이스트엔드나 파리의 외곽 지역처럼 밤만 되면 범죄의 소굴로 변하는 유럽의 도시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새벽 3시에 혼자 걷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마크는 자정이 넘은 시각 가벼운 옷차림에 고가의 카메라 하나만을 목에 걸고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일부러 치안이 나빠 보일 법한 골목길과 유흥가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서울의 밤은 그가 알던 밤이 아니었습니다. 골목마다 환하게 켜진 가로등은 사각지대를 허용하지 않았고 도처에 설치된 고화질 CCTV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수호신처럼 도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를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기계적인 시스템보다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강남의 한 대로변 카페. 마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카페 안에는 수십 명의 젊은이가 노트북을 켜놓고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고가의 태블릿 PC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무런 방치 장치 없이 놓여 있었죠. 심지어 어떤 이는 노트북을 둔 채 편의점에 다녀오느라 5분 이상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마크는 길가에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마법이야. 아니면 내가 지금 거대한 세트장 안에 있는 건가? 런던의 보안 요원에게 이 장면은 현실이라기보다 비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습니다. 마크는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주택가 골목마다 세워진 수많은 오토바이와 자전거들. 그중 상당수는 자물쇠조차 채워져 있지 않았고 심지어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는 배달을 기다리는 음식과 물건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마크는 그중 하나에 다가가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구나 손만 뻗으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나가는 그 어떤 행인도 그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취객조차 남의 오토바이에 기대지 않으려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크는 문득 자신이 런던에서 설계했던 수십억 원짜리 보안 시스템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최첨단 센서와 적외선 카메라, 무장 요원들을 배치해 성벽을 쌓았지만 한국은 보이지 않는 도덕의 성벽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크는 벤치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유럽의 보안은 격리와 차단에 집중하지만 한국의 보안은 공존과 신뢰 위에 세워져 있다. 이곳의 밤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낮보다 더 안전해 보인다. 범죄자가 숨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이유를 찾지 못하는 곳이다. 이때 마크의 눈앞에 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파지뿐만 아니라 누군가 버린 듯한 작은 가전제품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잠시 수레를 멈추고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사이 수레가 비탈길을 따라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가 달려가려던 찰나 근처에서 편의점. 봉투를 들고 가던 한 청년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 수레를 붙잡았습니다.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에게 수레를 돌려주었고 할머니는 고맙다며 청년의 손에 사탕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마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지 않는 수준의 치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곤경에 처한 이웃을 당연하게 돕는 공동체 의식의 결정체였습니다. 마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분석하려 했던 한국의 치안은 CCTV의 개수나 경찰의 순찰 횟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민족만의 깊은 유대감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크는 새벽 4시가 다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속고 있었어. 그들은 기술이 좋아서 안전한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안전한 거였어. 마크는 이제 다음날 있을 경찰서 방문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 치안의 정점이라 불리는 분실물 센터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게 될 예정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아침 마크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 분실물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유럽에서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며 그가 목격한 경찰서의 분실물 센터는 대개 포기한 사람들의 전당이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해 빈 껍데기만 남은 가방, 혹은 내용물은 온데간데 없이 버려진 지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경찰서는 입구에서부터 런던의 그것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삼엄하게 경계하는 대신 인자한 미소의 경찰관들이 시민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크는 안내를 받아 분실물 보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선 순간 마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시민들이 길에서 주워 신고한 수천 개의 물건이 질서정연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우산부터 최신형 스마트폰, 심지어는 현금이 가득 든 봉투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마크는 보관함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며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주운 것들이라고요? 누군가 훔쳐가려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경찰관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에게는 남의 물건을 주우면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주인을 찾아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분들이 더 많죠. 마크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지갑들이 보관된 칸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 지갑 안에 든 현금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고자가 슬쩍 한두 장 빼내도 아무도 모를 텐데요. 마크의 질문에 경찰관은 조용히 지갑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수십 장의 5만 원권 지폐와 카드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마크는 현장에서 직접 기록된 신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분실 장소는 새벽 2시의 어두운 골목길. 습득자는 밤늦게 귀가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유럽 보안 전문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각지대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그 캄캄한 밤, 고액의 현금이 든 지갑을 보고도 단 한 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경찰서까지 달려온 한국인의 양심. 마크는 그 자리에서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선 이게 일상이군요. 마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해온 수천억 원짜리 보안 시스템들이 한국인의 이 투명한 양심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최고의 보안은 철조망이나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바로 타인의 권리를 나의 것처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진리를 한국에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경찰서 문을 열고 한 노신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 잃어버린 자신의 낡은 지갑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지갑을 건네며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고 하자 노신사는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주었는데 당연히 그대로 있겠죠. 지갑을 찾아준 그 학생에게 고맙다는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노신사의 그 절대적인 신뢰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마크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마크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범죄를 막는 기술을 분석하려 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본 것은 범죄가 일어날 틈조차 주지 않는 압도적인 집단 양심이었다. 한국은 CCTV로 통제되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도덕적 합의로 완성된 나라다. 전 세계 보안업계는 한국의 이 양심의 보안 시스템을 연구해야 한다. 마크는 경찰서를 나서며 한국의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보안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대신 이 위대한 시민의식을 가진 민족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주한 압도적인 양심의 현장은 마크의 보안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의구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건 개별적인 선행일 수 있어. 하지만 만약 누군가 보지 않는 곳에 고가의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어떨까? 그것도 매일매일 말이지. 마크는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시스템, 바로 문 앞 택배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간다는 것은 누구든 이 물건을 가져가세요라고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의 아파트 복도에서 주인 없는 택배 상자는 단 5분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아파트 복도에 쌓인 택배 상자들은 공포와 경악의 대상이었습니다. 마크는 서울의 한 평범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각 층의 현관문 앞에는 크고 작은 상자들이 마치 전시회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상자에는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어떤 것은 신선식품이라 적힌 아이스박스였습니다. 복도에는 감시하는 경비원도 잠금 장치가 된 보관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얇은 비닐봉지와 종이 상자들이 주인을 기다리며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을 뿐이었죠. 마크는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각, 대부분의 집주인은 직장에 가 있거나 외출 중일 것이 뻔했습니다. 이건 보안 전문가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2층의 모든 물건을 들고 계단으로 도망칠 수 있어요. 런던의 소매치기들에게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마크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침입자도 도둑도 그리고 공포도 없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옆집 문이 열리며 한 주민이 나왔지만 그는 이웃집 문 앞에 놓인 고가의 택배 상자를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피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마크는 그 장면을 캠코더에 담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스템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사회 전체에 뿌리 깊게 박혀 있지 않다면 결코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크는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택배가 도난당할 걱정은 안 하시나요? 경비원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남의 물건을 왜 가져가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떡에는 관심 없어요. 오히려 택배가 비에 젖을까봐 안으로 들여다 놓아주는 이웃들이 더 많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을 넘어 남의 물건이 상할까봐 걱정해주는 마음. 마크는 런던에서 수백 명의 요원을 교육하며 가르쳤던 불신과 감시의 철학이 이곳 한국에서는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새로운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물류의 혁명이 아니라 인성의 혁명이다. 전 세계 어떤 보안 업체도 한국의 현관문 앞만큼 완벽한 보안 구역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 보안의 비밀번호는 첨단 센서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청렴한 양심이다. 마크는 아파트를 내려오며 문득 자신의 고향 런던을 떠올렸습니다. 문을 3중으로 잠그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달고 택배 하나를 받기 위해 온종일 집에서 대기해야 하는 그곳의 삶과 문 앞에 수조 원어치의 물건이 방치되어도 평온하게 잠을 자는 한국의 살. 과연 어느 쪽이 진정한 선진국인가에 대한 답은 이미 명확해 보였습니다. 마크는 이제 한국의 이 놀라운 치안이 교육과 문화에서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크는 단순히 현상만을 관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안 전문가로서 이 기적 같은 치안 유지의 비결을 반드시 찾아내어 보고서에 담고 싶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정직한 국민들을 만들어내는가? 강력한 처벌 때문인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주입된 교육의 힘인가? 마크는 한국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크가 학교 운동장에 들어섰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에 주목했습니다. 유럽의 학교라면 학교 문 앞에 삼엄한 경비원이 서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을 텐데
한국의 학교는 지역 사회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참관하며 마크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수학이나 영어 수업이 아닌 바로 도덕 시간의 풍경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일제히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해요. 주인이 속상해할 테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마크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가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험 문제를 마치기 위한 암기가 아니라 삶의 당연한 도리로 체화된 가치관이었습니다. 마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도 같은 사회적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마크는 한 교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가르칠 때 주로 처벌과 범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은 조금 다른 것 같군요. 교사는 인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양심과 배려를 가르칩니다. 남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안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도 안전이라는 선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유럽의 보안은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만 한국의 보안은 내면의 통제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최첨단 기술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방어 체계였습니다. 마크는 학교를 나와 근처의 작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인 정이 어떻게 치안과 연결되는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한 시장 상인이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본 마크. 상인은 아이고 지갑을 두고 가면 어떡해? 라며 숨을 헐떡이며 손님에게 지갑을 건넸습니다. 손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고 상인은 당연한 일을 가지고 뭘 그러냐며 덤으로 귤 몇 개를 쥐어주었습니다. 마크는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곳에서 타인의 물건을 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예의였습니다. 마크는 수첩을 꺼내 떨리는 필체로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안은 경찰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시장 골목에서 피어나는 정의라는 이름의 신뢰가 만드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 공감 능력이 바로 세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다. 마크는 이제 자신이 런던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보안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이 위대한 신뢰의 자산을 유럽 사회에 어떻게 이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소문난 우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자신의 눈으로 끝까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한국의 치안이 정말 단 한 점의 사각지대도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후의 실험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마크는 보안 전문가로서의 집요함을 발휘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곳, 범죄율이 높은 우범 지역. 그는 한국 친구들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허탈했습니다. 글쎄요, 밤늦게 혼자 다니기 좀 어두운 골목은 있겠지만 딱히 우범 지역이라고 부를 만한 곳은 없는데요. 마크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반드시 소외되고 위험한 슬럼가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는 끈질긴 추적 끝에 서울 외곽의 오래된 재개발 예정, 지구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한 동네를 찾아냈습니다. 마크는 일부러 가장 어두운 자정 무렵 그 동네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런던의 슬럼가를 순찰할 때처럼 방검복을 챙겨 입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오직 카메라 한 대와 현금이 든 가방 하나만을 맨 채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다닥다닥 붙은 낡은 주택들, 그리고 군데군데 꺼진 가로등. 마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찾았어. 이곳이라면 한국 치안의 허점이 드러날 거야. 그는 일부러 가방 지퍼를 반쯤 열어두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마크가 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목격한 것은 런던의 슬럼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평화였습니다. 골목 한쪽 평상에 앉아 밤 공기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며 귀가하는 여대생, 그리고 그 어두운 골목을 아무런 경계심 없이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까지. 마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곳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 아닌가? 왜 범죄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지? 마크는 실험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골목길 한복판에 있는 낡은 벤치에 자신의 가방을 아예 내려두고 자신은 담벼락 뒤로 숨어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가방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마크는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인가? 남성은 가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가방 두고 가신 분 없어요? 큰일 나겠네.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 마크는 담벼락 뒤에서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찾던 마크의 앞에 나타난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잃어버릴까봐 대신 걱정해주는 보호자였습니다. 그 남성은 마크가 나타날 때까지 10분 넘게 가방 옆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결국 마크가 멋쩍게 웃으며 다가가자 남성은 혀를 차며 꾸짖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이 조심성이 없네. 여긴 안전하다지만 그래도 조심해야지. 다음부턴 꼭 챙겨 다녀요. 마크는 그 순간 자신이 가졌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는 지리적 슬럼가는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 슬럼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타인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숭고한 도덕률이 마치 DNA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크는 벤치에 주저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밤거리에서 수천 명의 범죄자를 상대하며 쌓아온 그의 불신이 한국의 평범한 아저씨 한 명의 호통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마크는 수첩을 꺼내 눈물 어린 필체로 마지막 챕터를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한국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보았다. 유럽의 보안 전문가들은 카메라와 경보기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지만 한국은 이웃의 눈이라는 가장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곳의 슬럼가는 범죄의 온상이 아니라 여전히 정이 살아있는 따뜻한 공동체였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IT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라지지 않는 인간성 때문이다. 마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인류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상호 신뢰 사회의 실현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모든 실험과 관찰을 마친 마크는 출국 전날 밤 호텔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초 그의 목적은 한국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유럽식 첨단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써내려간 보고서의 제목은 본사의 의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제목은 바로 대한민국 기술이 필요 없는 완벽한 신뢰의 성벽이었습니다. 마크는 노트북 앞에 앉아 런던 본사의 임원진과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접속한 화상회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간 대한민국이라는 기묘한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간 쌓아온 모든 보안 이론은 이 나라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심하고 차단하는 기술에 수조 원을 투자했지만 한국인들은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 치안을 완성했습니다. 화상 화면 너머 런던의 임원들은 술렁였습니다. 마크 요원, 그게 무슨 말인가? CCTV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마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CCTV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도덕성입니다. 새벽 3시에 20대 여성이 홀로 공원을 산책하고 수백만 원짜리 맥북이 주인 없이 카페에 방치되어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라. 이것은 시스템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성의 승리입니다. 마크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들을 하나씩 공유했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나간 뒤 1시간 만에 돌아와도 그대로인 장면, 경찰서 분실물 센터에 현금이 가득 든 지갑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남의 가방을 보고 도둑이 들까봐 소리를 질러 주인을 찾아주던 평범한 아저씨의 모습까지. 영상을 지켜보던 유럽의 보안 전문가들은 할 말을 잃고 화면만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공상과학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인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크는 한국 경찰청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경찰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그 경찰력을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수준입니다. 영국 경찰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 뛰지만 한국 경찰은 시민들이 찾아준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뛰더군요. 저는 이번 컨설팅 보고서에서 한국에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권고를 삭제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국이, 아니 전 세계가 한국의 신뢰 자산을 수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즉시 전 세계 보안 커뮤니티와 UN 치안분과 위원회에 공유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자라기에 저토록 정직한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전 세계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을 특집 기사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보안의 끝은 자물쇠를 단단히 잠그는 것이 아니라 자물쇠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그 미래를 보았습니다. 마크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그는 완전히 다른 보안 요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대신 한국에서 본 그 따뜻한 양심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고향에도 심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요원 말이죠. 그는 주머니에서 한국 경찰관이 선물한 작은 포도리 배지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나에게 보안 요원으로서의 자부심 대신 인간으로서의 희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진정한 고향은 이제 한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마크는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한참 동안이나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전 세계의 위험지대를 누비며 수천 명의 악당을 상대해온 베테랑 요원이었지만 지금 그의 가슴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국장 로비의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홍보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과장된 광고일 뿐이라며 비웃었을 마크였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저 영상 속의 평화로움은 꾸며진 것이 아니라 5천만 한국인의 양심이 빚어낸 경이로운 현실이라는 것을요. 마크는 가슴 한구석에 간직했던 자신의 보안 요원 배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범죄자를 차단하고 의심하는 상징이었던 그 배지가 이곳 한국에서는 얼마나 무색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번 출장 기간 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카페에 둔 노트북, 새벽 3시의 안전한 골목길, 그리고 지갑을 찾아주려 소리치던 아저씨의 얼굴. 그 모든 기억이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때 마크를 배웅하러 나온 한국인 가이드 영수 씨가 다가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마크 씨, 이건 한국의 전통 보자기예요. 무엇이든 감싸 안는다는 의미가 있죠. 런던에 가셔서도 한국의 따뜻함을 잊지 마세요. 마크는 선물을 받아들고 영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 씨, 저는 한국에서 기술을 분석하러 왔지만 정작 제가 배운 건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런던의 보안 요원들은 총을 들고 시민을 지키지만 한국의 시민들은 양심을 들고 서로를 지키더군요. 저는 이제 진정한 보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출국 게이트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친구들에게 구합니다. 당신이 만약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장 대한민국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잃어버린 양심을 찾게 될 것이고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육체는 런던으로 돌아가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히 이 안전한 기적의 땅 한국에 머물 것입니다. 나의 두 번째 고향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공유를 기록하며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크의 보고서 이후 실제로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한국의 시민의식을 연구하는 신뢰, 치안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한국의 치안은 단순히 정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진 배려와 정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마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나에게 보안 요원으로서의 기술이 아닌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크의 이 위대한 고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경악하고 부러워하는 이 기적은 바로 여러분 한 분의 정직한 양심이 만든 위대한 유산입니다.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의 안전을 내 일처럼 걱정하는 당신.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보안 강국으로 만든 진짜 주인공입니다. 감동 소쿠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잊고 지냈던 대한민국의 위대함과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오늘도 큰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